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영생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수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 값을 구해달라. 평균값 정리가 뭡니까? b-a 분의 fb-fa 는 f'(c) 이렇게 돼가 이제 식 형태인데, 자, 정의로는 이제 어떻게 되죠? 자, 닫힌 구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뭐가 되죠? 연속 이렇게 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열린 구간,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열린 구간, 그죠? 열린 구간에서 이 C 값이 존재한다는데 C 값이 A와 B 사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만족해주는 범위를 좀 찾아가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 수식 형태를 쓰지 않고 뭘 하고 있냐면요, 구간이 0과 2 사이에요. 상수 C라는 것은 이 0과 2 사이에 C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답이 1번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풀이할 필요가 없이 이제 정의 자체를 이제 얼마나 잘 아느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평균값 정리 이 식을 다 써서 이제 연산해도 되겠지만, 이 값을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서 미분 계수랑 또 똑같아진 걸 찾는다는 것은 그래도 좀 시간이 조금 사용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정의 자체 닫힌 구간 AP에서 연속이고 주어진 식을 만족해주는 C가 열린 구간 이 사이에서 존재한다, 뭐 이런 표현이니까 열린 구간, 즉 우리 주어진 범위가 0과 2 돼 있으니까 이 C 값이 0과 2 사이다 라는 사실 좀 딱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가볍게 답을 체킹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원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속도, 가속도를 구해달라.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주어진 식을 미분하는 거니까 6t-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속도가 해당하는 건데, t가 1이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가 1에서의 속도, p 값은 이곳에 1을 대입했으니까 가볍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오, 깜짝이야.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또 이제 속도의 변화, 일부러 보니까 또 다시 한번 더 미분해야 되죠. 미분하면 6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가속도가 되는데 q 값은 그래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6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이제 더하게 해달라. 그럼 뭐 당연히 0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위치 이 부분을 이제 미분 과정 거쳐가게 되면 이 부분이 속도가 되겠고, 또 다시 미분 과정을 거쳐가게 되면 가속도가 된다라는 이 개념적인 틀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뭐 아주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3번입니다. f'(x) 값이 주어져 있고 f형이 주어져 있을 때 f1을 구해달라. f'x가 주어져 있는데 fx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자, 이건 뭐 하는 거죠? 가볍게 이제 주어진 식을 이제 부정적분 해달라, 그래서 이제 fx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부정적분 하는 거니까 이제 적분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3으로 나누게 해주니까 x 세제곱이 되겠고, 오, 야, 이거 깔끔하게 더해주는데요. 마이너스 2x 처리하고 적분상도 c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f형을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c 값을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fx를 다시 쓰게 되게 되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1 이렇게 처리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f1을 구해달라. 1 더하기 1 빼기 전부 다 소거되고, 그러면 1 이거 하나 남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1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초반에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좀 등장하고 있으니까, 자,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잘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달라. 근데 이제 범위를 좀 잘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이 함수식이 인테그랄 이 함수식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함수식을 적분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적분 구간들을 좀 신경 써서 살펴야 되는데, 자, 근데 또 이제 뒤쪽에 있는 이 값이 조금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순서가 좀 바뀌는 형태죠. 그럼 부호를 바꿔가면서 1부터 2 이렇게 처리가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분 구간이 연결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함수가 똑같기 때문에 4x 플러스 1 d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실제 이제 적분 들어가면 되겠죠? 자, 적분 들어갑니다.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2x 제곱 더하기 x가 되겠고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 처리하면 되겠죠. 자, 2를 대입해주면은 8에다가 2니까 10 되겠고 빼기에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2 마이너스 1 해주니까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가 9 이렇게 처리되는. 자, 뭐 적분해야 될 뭐 가장 길은 기본적인 요소에서 이론 항목 이제 조금 가미돼 있네요. 자, 이렇게 된 이 구간 똑같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간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그래서 구간들이 연결돼서 최종 요식을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풀이 과정은 이제 연결돼 가는 거니까 그 다음은 좀 계산만 잘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했다. 근데 주어진 식의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fx를 또 나중에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게 좀 적분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나온 거니까 우리는 이제 무슨 과정을 하면 되죠? 미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fx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제 미분하면 이곳은 이제 fx 쓰면 되겠고 그 다음 오른쪽 거는 이제 적분했다가 다음에 미분하면 이제 안쪽에 있는 함수들 그대로 써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x로 바뀌어서 2x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막 굳이 전개 안 해도 이제 f를 구해가는데 지장이 없죠. 1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결과 3 나오면 되겠습니다. 3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문장을 정확하게만 잘 읽어도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fx의 부정적분하는 것이 라지 fx다. 그렇다면 중간에 미분하게 되게 되면 다시 원상 복귀 fx가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fx에 관련된 걸 구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과정 거치면 되겠다. 미분해주면 되겠다. 라는 형태가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가는 거니까 됐죠. 문제 정확하게만 잘 읽고 적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에 무엇이 있는지만 알면 풀이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6번입니다. fx 함수식이 주어져 있는데 와우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자, 리미트 x 값이 마이너스 1로 간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쓰는 게 현명하죠. 그 다음에 여기를 적분했다 하면 라지 fx 빼기 라지 f 마이너스 1 이런 형태 쓰면 되겠습니다.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 정의 형태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미분계수 정의 형태 모양이 딱 되는 거죠. 0분의 0꼴 모양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이제 함수는 이제 미분하니까 fx 이렇게 되겠고 됐습니까? 이 과정 미분 거쳐.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또 마이너스 리미트 이 부분 집어넣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쑥스럽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착착 지우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f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와우. 뜻하게 하는 거. 그렇다면 함수에다 그냥 곧바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1 됐습니까? 와우. 이 부분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의 생김새 부분만 주어진 식 부분만 잘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 나누기 한 거를 이렇게 이제 나누기 모양 형태로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적분해서 함수값을 대입한 거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도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이 자 미분계수 정의 형태의 식이라는 사실 이 부분만 정확하게 판단했다면 무난하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갑자기 도함수 정의가 나와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됐습니까? 다시 한번 좀 제가 이 모양 형태 좀 보여드렸으니까 됐죠? 우리가 이제 그 모양 형태를 좀 이렇게 살펴가면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fx 그래프가 x는 1에서 극대값 5를 가질 때 극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계산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니까 서둘러서 쭉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가 의미인 3차함수 그래프 대략 그렸고요. 미분을 하게 되면 2차함수 f 되겠고 각각가는 좌표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 좌표가 1이란 얘기죠. 1을 대입해줄 때 함수값이 5란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f1은 5란 뜻하고 f'1은 0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미분한식부터 좀 먼저 해볼까요? 미분한식 하게 되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6 처리되는데 자, 1 대입해주면 0이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2a 플러스 6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이 0이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f1을 좀 써야 되는 거니까 f1을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2에다가 a는 0이었으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에는 1 대입해서 6 더하기 p 이 결과가 얼마다? 5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b 값은 또 계산해서 1 이렇게 처리되면 저 함수가 쭉 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선 f 프라임 x 부분에서 마이너스 6x 제곱에 a 값이 0이었으니까 플러스 6 처리가 되겠고, 자, 마이너스 6을 공통점은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와우, 극가는 좌표를 우리가 이제 얻어지는 거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극각가는 다른 좌표 이곳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1 이제 대입해야 이제 극소값이 되는 거니까 와, 됐죠? 그럼 이제 fx를 이번 좀 다시 한번 써볼까요? fx가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a 없어졌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6x에다가 b가 1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f 마이너스 1을 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에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6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 처리해 되겠죠. 극소값 마이너스 3 됐습니까? 자, 이론은 그렇게 뭐 심각한 이론이 아니죠. 우리가 3차함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극대 극소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3차함수 그래프 개형 그리고 미분에서 0 되는 좌표가 극값을 갖는 좌표가 되겠고, 자연스럽게 뭐 극대 대입하고 뭐 대입해서 극소되는 이론이니까 별거 아닌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미지수를 2개 넣어서 이제 연산을 해야 된다면 좀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 주어진 정보 1에서 극대값 함수값이 이렇게 된다.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0이 되겠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AB 값을 구해가는 절차가 꼭 필요한 거겠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f'x를 다시 써서 극소값 되는 좌표에서 찾고 대입해서 함수값 찾아서 최종 답이 되가는 큰 흐름들을 좀 살펴봤을 때 과정이 좀 길어지죠.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이하는 부분들이 이제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되셨죠? 자, 복습도 해가지고 풀이 속도를 좀 높여가는 그런 연습 좀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8번입니다. 닫힌 구간에서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뭐 최대 치수를 구해가는 것은 뭐 이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f'x를 먼저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2, 3은 6, x 제곱에 18이니까 3x 처리되겠고, 12니까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6에 이제 x-1, x-2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되니까, 자, 최고차 이렇게 돼서 극각 갖는 좌표들 됐습니까? 뭐 f 프라임 그래프도까지 그려야 되나요? 프라임은 이제 fx 이렇게 처리되는데 1, 2 됐을 때 플러스의 뭐 증가, 마이너스 감소 증가해서 이제 극각 갖는 좌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부분은 지금 이곳에 이제 정의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3이 뭐 이쯤 어딘가 있겠죠. 그럼 그래프의 일부분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2에서 자연스럽게 최소가 되겠고, 최대는 1일까 3일까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입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연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F2를 구하겠습니다. 2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히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8에다가 16이 되겠고, 그 다음에 4구 마이너스 36에다가 24에다가 빼기 3 이렇게 되면 해서 이제 이게 최소값 m이 되겠습니다. 자,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F1일까요? F3일까요를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1부터 좀 뭐 구해봐야죠. 2 마이너스 9 플러스 12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요거는 뭐 12 처리해서 이제 2 이렇게 처리되는 건 됐고, 3월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월 대입해주면은 오호, 야, 2 곱하기 27 이렇게 쓰는 게 나을까요? 일단 빼기 9 곱하기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 36 빼기 3. 와, 큰일 났습니다. 자, 현명하게 좀 처리할까요? 뭐 9 공통으로 좀 처리할까요? 6 빼기 9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빼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계산 결과가 10에 1 되니까 9에서 3 빼니까 6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6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최소값마저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여기가 40에 4에다가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좀 선택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 결과 7.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뭐 그래프 개형을 알아봐서 그래프 개형을 알아보고 이제 주어진 정의역 표시해서 정의역 부분에서 가장 작은 값, 그다음 가장 큰 값을 찾아가는 그런 절차. 절차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자, 미분에서 극각 가는 좌표를 찾았고요. 그래프 f 프라임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f 그래프 증가, 감소, 증가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 표시해서 풀고 찾고. 그래서 이제 제일 작은 곳, 근데 이제 작은 곳은 이제 최소가 되는 부분 이제 찾아갔는데,
최대가 될 부분은 이제 1을 대입해야 될지 3을 대입해야 될지 모르니까 대입해서 결과를 확인해서 이제 그 중에 최대를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흐름이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최대 최소. 자, 특별한 이론이 많이 가미 안 돼 있는 무난한 이론이지만 역시 3차 함수에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값 찾아서 대입해서 확인하고 하려면 또 시간을 또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또 그 정도를 또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 높이가 15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다. 그릇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5, 15. 2초씩 수면 높이가 올라갑니다. 6초 후에 물의 부피를 봐라.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될 때 이제 집어넣은 거니까 쭉 이렇게 관계가 돼서 자, 넣은 요 모양 부분을 좀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면의 높이가 2씩 올라가니까 이 높이 부분을 2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이 b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대1 형태가 되니까 여기 3분의 2t 이런 모양 형태로 3으로 좀 나눠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부피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부피는 뿔의 부분의 3분의 1의 이제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3분의 1의 밑넓이에 이제 3분의 2t에 자, 그 다음에 원이니까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높이는 2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이 좀 이쁘게 됩니까? 이곳이 제곱이 되니까 9에 20, 27이 되겠고, 4에 8 이렇게 돼서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부피. 되셨죠? 자, 됐습니다. 파이가 빠졌네요. 아, 파이 t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원넓이, 이게 좀 원넓인데 반지름 제곱만 했습니다. 됐죠? 자, 변화율을 물어봤다. 변화를 뭐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분의 8파에다가 t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6초 후다라고 됐으니까 이제 6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36이니까 약분하면 4가 되겠고, 9가 약분되니까 4가 됐고, 4, 8, 32파이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t가 이제 6일 때 이렇게 됐으니까 32파이 있어야 됩니다. 오호, 됐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응용 문제가 돼서 이제 식을 세워가는 절차가 좀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여기 길이 나온 거에서 이제 요 모양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모양을 보고 높이 자체가 지금 2씩 올라간다니까 2t 이렇게 처리해줬죠. 뭐 굳이 뭐 h 그다음에 r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b에 의해서 이제 3분의 곱바로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넓이가 되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할 때 밑넓이 파이 빠뜨릴 뻔했습니다. r 제곱만 써가지고 파이 r 제곱이라는 형태. 그 다음에 높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을 이게 만들면 뭐 거의 문제는 뭐 다 풀어간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요 모양 이렇게 발췌해서 차이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응용 문제. 그림에서 식을 세워가는 절차. 우리가 이제 조금 연습을 안 하면 시험 장소에서 어려움을 느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 어려운 느낌이 좀 들지 않을 정도까지 우리가 좀 연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절대값 돼 있는 그래프값을 구해달라.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좀 넓이 형태를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래프가 좀 그렇게 어려운 형태가 아닙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형태니까 축을 이렇게 잡으면 이제 1 마이너스 1 됐죠? 0부터 1까지 음수 이런 부분입니다. 좀 판단을 해서, 자, 주어진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dx 이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0부터 1까지 이 부분은 이제 음수 형태가 되는 거니까 1-x제곱 쓰면 되겠습니다. 부호를 바꿔서 쓰면 되겠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해서 이제 산수를 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0부터 1까지 이 부분은 다항식일 때는 적분할 때 개수만 쓰면 되니까 1 빼기 3분의 1 처리해주면 끝이 나겠고요. 그 다음은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x 해서 이제 1부터 2 대입한 산수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3분의 2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8에서 빼기 2를 처리해줘야 되겠고, 빼기에 그 다음 3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이제 3분의 2가 되겠고, 마이너스에 플러스 3분의 2가 되네요. 와우. 그러면 6에 2가 되겠군요. 그래서 넓이가 5번에 2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풀이의 키포인트는 처음 부분에서 뭐 그래프를 그려서 0과 1 사이 파트 부분에서 음이 되는 거니까 식에서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1부터는 이제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처리해서 주어진 부분을 오른쪽으로 이제 범위를 이렇게 좀 쪼개서
것이죠. 예, 나타내주는 이 부분을 얼마나 잘 대체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산수는 좀 바르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물론 이제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고요. 자, 핵심적인 요소, 범위를 좀 나누는 과정 조금 중요하다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만 조금 복습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적분 활용 파트 부분에서 좀 많이 등장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곳이 이제 정적분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f를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값으로 나오겠다라고 해서 그 값을 a로 이렇게 치환하는 이런 이제 형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 생기죠? fx의 식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하게 알아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치환한 이 부분 0부터 a가 3까지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4t 플러스 a 이렇게 바꿔 쓰면 되죠. tt란 이 부분, 이 결과가 이제 a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형태의 a 값을 알아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t 제곱에 at 해서 적분해서 0부터 3까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3a 마이너스 29, 18 이렇게 처리되나요? 이 결과가 a다. 됐습니까? 그러면 2a는 18 이렇게 처리되니까 a9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fx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9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문제에서 이렇게 다 구한 다음에 f1 구하라.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냥 뭐 마이너스 4 플러스 9 되니까 그냥 처리 가볍게 좀 하시면 되겠죠. 자, 맨 처음에 문제 형식 조금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정적분 활용 파트 중에서 이렇게 이제 함수식이 이제 완성이 안 된 거죠. 함수 자체가. 근데 이쪽이 이제 정적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냥 가볍게 a라고 처리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인테그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변수가 되느냐 숫자가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숫자로 되게 되면 이제 정적분이기 때문에 값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a로 치환이 가능하겠다. 이걸 통해서 이 함수식 모양이 결정되고 그 산수를 통해서 풀어간다 이런 얘기죠. 함수 모양이 결정하는 이 부분, 이게 이제 좀 핵심적인 그런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대표적인 문제 형태니까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학습을 좀 잘해서 실수 없이 좀 잘 풀 수 있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둘러싸인 부분이다. 2차 함수 최고차이니까 대충 이렇게 대략 그려지겠고, 그러면 x 플러스 1도 대략 그려지겠습니다. 이 둘러싸인 부분의 영역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하고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하고 이항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새로운 함수라고 좀 이렇게 만든다고 치면, 그죠? 두 함수에서 차이 만든 이 새로운 함수라고 치게 되면 이 새로운 함수를 가령해 x제곱 마이너스 3x라고 하게 되면 이 새로운 함수 그래프 이렇게 0부터 3까지 요게 부한 이 넓이가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가설의 넓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원래 식으로 보게 되면 이제 0부터 근 자체가 0에서 3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함수에 빼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거 음수가 되는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제 dx를 이렇게 산수를 해야 되는데 이 계산 결과 자체가 뭐 결국 이제 여기 fx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결과 자체가 0부터 3까지 부호를 그런 마이너스 그냥 하죠. 뭐 x제곱 마이너스 3x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넓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산수를 어떻게 줄까요? 이게 직접 연산을 해서 처리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걸 공부했습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6분의 a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부분을 공부했죠. 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걸 써야 되겠습니다. 제곱차를 유지해야 되니까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2분의 9 이렇게 중간에 계산 과정은 이제 계산 직접 해서 이렇게 가도 되겠지만 이런 이제 공식을 좀 이용해서 처리해 가는 게 이제 시간을 많이 절약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기억해서 좀 꼭 써먹는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써먹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아이디어는 매우 간단합니다. 주어진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려면 자, 그거는 교점 자체가 0, 0, 3이라는 부분을 이제 구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순수하게 보게 되면 이런 뜻이 되겠다. 0부터 3 사이. 그런데 뭐 새로운 함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구해간다라고 뭐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똑같아지는 거니까 식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런 부분을 할 때 대신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런 이론들을 또 살짝 좀 적용해서 됐습니까? 적용해서 풀어가는 부분.
됐죠? 적용을 해서 이 과정. 이게 그냥 연산하는 부분도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 좀 적용해가는 이런 풀이 좀 잘 기억해서 좀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2번 정도까지는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능력 갖추셔야 됩니다. 13번 문제 살펴봅니다. 함수 fx의 그래프가 x, 그래프 이점 x, fx 임의점이네요. 임의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그러면 이건 이제 f'x인데요. 자, 도함수를 가르쳐 준 겁니다. 4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fx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정적분을 하면 되겠죠. 3분의 4x 세제곱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적분상수 c를 좀 아직 모르는데요. 자, 근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 적분하겠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 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배의 0부터 2까지.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뭘 써야 돼요? 짝수 형태만 쓰면 되죠.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적분한 결과가 3분의 2다. 이렇게 나온 거를 좀 해석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6분의 1 x 세제곱이 되겠고 cx 처리돼서 0부터 2까지 계산 결과 3분의 1이다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 c 약분 하나가 또 처리되는 거니까 3분의 4가 되나요? 그럼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 c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c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처리돼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이제 fx가 완성되겠죠. 3분의 4x 세제곱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됐습니다. 됐습니까? fx 완성되는데 이거 f1 구하는 건데 이렇게 다 안 써도 되는데 3분의 4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처리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분의 1 처리해서 계산할 수 있겠군요.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무엇을 좀 던지는 건가요? 두고 나서 보니까 맨 처음에 약간 좀 긴장했었는데 긴장감 팍 떨어집니다. 자, 맥스에서의 접선 기울기다. 이것 정도. 자, 부정조건에서 적용 C 쓰는 건 당연하겠고요. 자, 요 산수가 나왔는데 요걸 좀 이렇게 바꿔가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냐. 요런 부분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계산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이제 이 정보 나왔으니까 계산을 얼마나 좀 빠르고 정확하게 잘 할 것입니까? 할 때, 식을 이제 다 써놓고 하는 거군요. 차이가 있겠죠. 또 다 써야 되기도 하고, 이곳에 또 마이너스 2부터 해주면 계산도 길어지고, 자, 이 부분이 좀 시간 절약에 좀 많이 보탬이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계산을 바르게 해서 이제 C값 찾고, 그 다음 이제 fx 알았으니까 함수값 찾아가는 거니까 무난한 풀이 형태로 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도함수 정의 형태로 된 표현에서부터 부정적분 거쳐서 정적분의 연산 조금 이렇게 좀 빠르게 하는 이런 부분까지 전반에 걸쳐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간단한 이론들 몇 개를 결합시킨 거니까 차분하게 잘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14번 살펴봅니다. X좌표가 1인점, 이런 거 좀 조심해야죠. 맨날 원점에다가 좀 1인점입니다.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서의 시각대의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달라. 자, 어떤 거를 물어봤나요?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 바꾼다. 처음에 계속 이 속도 부분이 계속 지금 음수였다가 양수로 4초에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4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됐고,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가 마이너스 8이다. 넓이가 4, 4, 16에 일어나니까 이거 8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이다. 맞는 얘기 같아 보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1인 위치에서부터 위치라는 것은 이렇게 0부터 t까지 vt, dt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4초일 때 이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8이거든요. 이게 있어서 마이너스 8이 답이 아니고 마이너스 7입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함정입니다. 함정. 이런 얘기에 지금 관여되는군요. 이게 지금 일이 결국은 관여되죠. 자, 그 다음 0부터 6까지 위치 변화량은 10입니까? 물어봤는데, 자, 여기가 8이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8 되겠고 위쪽 넓이는 2 해서 4에 여기 위쪽 넓이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8하고 2하고 더하기해서 10이다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은데 맞는 말인가요? 자, 지금 보게 되면 1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8만큼 갔다가 다시 플러스 방향 그럼 2만큼 이렇게 회복했으니까 지금 이 위치의 변화 자체는 지금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이 됩니다. 6. 자, 이것도 더하기해서 10을 써가지고 틀리래. 함정입니다. 함정.
됐습니까? 자, 이제 바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과정. 이제 설명을 좀 더 끝났는데 좀 중요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요. 처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일 주어져 있습니다. 원점이 아닙니다. 결국 관여된다는 거 확인됐으니까 더욱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고요. 처음에 속도 바꾸는 건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음수, 양수만 구별만 해주면 되니까 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치만 넣었습니다. 위치. 그러니까 맨 처음 출발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림에서는 이 마이너스 8은 나오지만 이것까지 감면해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위치가 마이너스 7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됐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역시 변화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드렸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8. 이게 그래서 이제 위치가 마이너스 8 됐다가 다시 플러스 1은 이제 이만큼 만회한 거죠. 그래서 위치 변화는 6 되는 거니까. 운동 거리하고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운동 거리였다. 거리 해주면 이제 합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10 되는 거니까 이것도 어쨌든 좀 틀린 이런 내용들이니까 주의해야 될 점이 니은 디귿에 도사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풀이하려고 여러분들 좀 신경을 좀 곤두서야 되겠습니다. 복습 좀 많이 조금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살펴봅니다. 또 수직선인가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에서 위치가 이번 주어져 있네요. 위치. 그때 2에서 이 속도가 0이다. 그 다음에 뭐 움직인 거리 물어봤는데 일단은 속도 이 부분에서부터 여기 미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이렇게 위치의 변화니까 미분하면 되죠. 3t 제곱 플러스 2at 처리되어 있는데 2를 대입해 주니까 4, 3, 12에다가 4a 처리돼서 이게 0이다 이렇게 되니까 뭐 a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 속도 자체가 3t 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처리되니까 3t 나가면 t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니까 알겠습니다. 속도 형태 부분이 자 0하고 2에서 이렇게 0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거든요. 위치 자체가 지금 0이고 2에서 이렇게 위치가 약간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1에서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1에서부터 3까지 자, 지금 제가 왜 요거 이제 위치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데 이 부분 이제 왜 할까요? 자, 원래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그래프가 돼서 지금 여기 이제 1초일 때부터 좀 3초일 때까지 알아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0부터 아니 0부터가 아니고 1부터. 자, 문제가 이제 1부터 지금 얼마까지? 3까지 속도 부분을 우리가 이제 움직인 거리니까 이렇게 되면 절대값을 씌워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1부터 2까지는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VT에서 계산해야 되겠고 그다음 더하기 뭐 2부터 3까지 VT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산할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이 위치를 나타내주는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t 세제곱 아까 a 값이 마이너스 3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위치 식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무엇을 이용하냐면 이 식에다가 이제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1 대입하면 여기 위치가 이제 0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치인데 이거 잘못 썼습니다. 자, 됐습니까? 0일 때 위치 이 부분 이제 0이 되겠습니다. 그럼 2 때 위치로 가면 되죠. 이곳에 이제 2를 대입해 주니까 8 마이너스 12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2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을 대입해 주니까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다시 플러스 2 위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원점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2까지 또 이동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움직인 거리니까 이만큼 움직였고 또 이만큼 4만큼 움직였으니까 전체의 움직인 거리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좌표식이 나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적분을 해서 어려운 산수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식에다가 함수 값들을 이용해서 이제 판단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됐습니까? 아니면 뭐 개념적으로 조금 혼란스럽다 싶으면 여기 이제 속도식이 나와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이 정확하게 뭐 1부터 3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제 뭐 그림에서 이제 음수 양수 부분을 알았으니까 음수 양수 부분 알았으니까 범위를 알아서 이렇게 풀어가도 뭐 풀이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큰 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속도 나와 있으니까 속도를 거리가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로 처리해줬고 문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A값 미지수 찾아서 속도식을 완벽하게 알았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었고요. 1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근데 우리가 위치식을 알았으니까 그래도 이제 뭐 그래프 모양 자체도 이제 뭐 2차에서 3차 그래프 모양 이런 형태 되는 거니까 지금 1에서부터 3까지 위치 변화가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본 거니까 그래프 모양에서 지금 위치가 줄어들고 이제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함수값 형태들을 조사해서 그 의미가 0에서 0 위치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갔다 플러스 2까지 간다 이런 얘기니까 이만큼 이동하고 또 4만큼 이동해서 전체적인 운동거리는 6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해석 능력을 조금 키워져 있다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풀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부분이 여의치 않을 때는 속도식에서 이렇게 범위 나눠서 적분하는 것도 풀이는 좀 가능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15번, 14번에 의해서 조금 까탈스러운 요소가 좀 살짝 가미되어 있으니까 복습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생어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제곱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실수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함수 값이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오, 그 다음은 이건 뭡니까? 도함수 정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미분계수 정의죠. 자, 이를 대입하니까 분모가 여기니까 분자 F1, 2 계산 결과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8이 돼서 0분의 0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x-1, fx-f1 이런 형태가 되죠. 리미트 x가 1로 간다. 그럼 뭐죠? f'1 이런 형태 미분계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해서 두 개의 정보를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가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F 지금 A 값하고 F1 값하고 F2 값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F1이 8이 됐으니까 이 결과가 8이다. 이런 정보가 되겠죠. 자, 여기 나온 이 정보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현명하게 fx를 좀 놓을 수가 있는데, fx를 x-1, x-2, x-a 이렇게 처리해주고 더하기 8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런 값들을 지금 f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오니까 8이 나오니까 8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제 두 개의 정보를 결합해서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그럴싸하게 써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나에서 한 가지 정보가 더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미분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f'(x) 그러면 x-2, x-a 되겠고 더하기 x-1, x-a 그 다음에 x-1, x-a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자, 제곱 미분한 거니까 두 개 쓰고 그 다음 가운데 거 빼고 두 개 쓰고 그 다음 뒤에 거 빼고 두 개 쓰고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f'1을 하게 되게 되면, 자, 1이 관여되어 있는 부분도 다 0이 되는 거니까 저 여기만 좀 낫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돼 있고 1 마이너스 했는데 a 마이너스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 결과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 값도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fx를 이제 다 얻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x-1, x-2 되어 있는데, 그러면 x 플러스 2 되겠고 8 처리해주면 fx를 구했죠. 됐습니까? 자, 좀 해볼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FA를 구해라. 뭐 FA는 뭐 주인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8이라는 거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F'A를 구하라. 이런 얘기는 F'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X가 있는데 또 역시 A 관여된 부분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입해주면 되니까 이 부분만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결과를 곱하게 되니까 12가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결과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20에서 결과가 나오는 5번 문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조금 약간의 좀 이론이 관여되어 있지만 그렇게 뭐 대단한 이론은 아닌데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주어진 정보, 특히 이제 오른쪽 나 정보에 의해서 1 대입했을 때 이제 0이 되어야 극한값이 존재하겠다. 그리고 그 값을 이용하게 되면 자, 미분계수 정의 형태가 돼서 정보 두 가지 얻어내는 거. 자,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늘상 하던 일들이 좀 나온 거니까 좀 잘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 두 개 얻은 정보하고 지금 가에서 있는 정보를 결합해서 함수를 좀 써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써가느냐. 이런 값을 대입했을 때 8이 나온다 이런 얘기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호, 이런 형태의 좀 식을 생각한다. 자, 이 부분이 좀 가장 이 문제의 좀 하이라이트, 자, 아이디어적으로는 좀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fx를 우리가 이제 뭐 fx 뭐 3차식을 쭉 써놓고 이제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이제 주어진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서 써가는 이 부분. 됐습니까? 자, 1을 대입했을 때 쭉 보면 0 되겠고 이제 8이 남겠고, 2 대입했을 때도 마찬가지, A 대입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써간 거니까, 자, 이 부분, 자, 그 다음엔 좀 자연스럽게 이제 연산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부분, 자,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셔서 확실하게 좀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1,a에서 그래프에다가 그은 서로 다른 접선의 개수가 2개가 되겠다. 와우. 그래프 밖에서 그래프의 접선을 긋는다. 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면 그래프 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그래서 잠시 우리가 이제 fx라고 놓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의 점 t, ft 되겠고 접선의 길이가 f''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서의 접선 방정식 ft는 이퀄 f't의 x-t에서 이제 접선의 방식을 만들었는데 이 접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k를 지난다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해서 k 값을 쓰게 되면 이제 ft에다가 더하기 f't의 1-t 이런 형태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좀 식이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에다가 t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되겠고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11에다가 1 마이너스 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전개했을 때 3t 제곱이니까 요 밑에다 좀 써볼까요? 3t 제곱이 되겠고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3t 세제곱 12t 제곱에다가 또 이렇게 곱하기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또 마이너스 3t 제곱이 되겠고 됐습니까? t 생기는 부분 이렇게 주면 11t에다가 또 이렇게 될 때 t 생기니까 12t가 되겠고 그 다음 상수항 곱하기해서 마이너스 11. 자, 이 부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2t 세제곱이 되는 것 같고요. 마이너스 6에다가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9t 제곱이 되는 건가요? 지워지고 또 그러면 12t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이제 k값 나오죠. 자, 좀 얻어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걸 만족해주는 근이 2개다라고 해주면 우리는 이제 또 다시 분리해서 y는 이꼴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5하고 y는 이꼴 k하고 두 함수 사이 관계를 이해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이쪽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것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분을 좀 해서요. 6t 제곱 6이 공통이 되겠죠.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0이니까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 해주면 1하고 2가 근이 되는 거니까 3차함수 그래프 모양이 그려지겠습니다. 자, 극각을 갖는 좌표가 1하고 2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함수 값들을 좀 이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1일 때 함수 값 대입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9 플러스 12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에다가 5에다가 결과가 좀 0이 됩니다. 이 부분 결과 0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8이니까 28, 16에다가 49, 36에다가 그 다음에 24 이렇게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5가 처리되나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4에다가 결과가 또 얼마가 되죠? 5,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결과 마이너스 1 나왔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근이 2개가 되니까 k 값을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죠. k 값. 그리고 지금 만나는 근이 이렇게 근 2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k 값을 될 수 있는 그런 값은 1하고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2개가 되겠다. 됐습니까? 2개를 구했는데 그 값을 이제 합하라. 이렇게 처리해 주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그래프 바뀌 점에서 그래프의 접선을 그어서 질문하는 문제들은 좀 계산이 좀 절차가 걸립니다. 그래프에 있는 임의점에서의 접선 방정식 그 부분이 1, k를 지난다. 그래프 밖에서 그은 점 됐습니까? 자, 해서 항상 이런 형태의 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고 그 다음엔 좀 불편하지만 정리 과정.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시간을 써야 된단 말이죠. 정리 과정이 돼 있고 정리한 다음에는 이제부터 이제 해석해야 될 때 이 해석 부분들을 자 이렇게 또 다시 둘로 이제 분리해서 두 그래프 사이 관계로 해석을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그래프 개형을 그려가는 절차 과정이 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k 값을 이제 조절하는 거죠. k 값을 이렇게 조절해서 근대는 거 찾아가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긴 호흡이 좀 필요합니다. 자, 중간 과정에 있어서는 자 이제 큰 흐름 틀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자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대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분리해서 두 개의 함수 사이의 관계를 따져가는 부분.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들은 이제 뭐 한 2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과정들은
그 과정에서 과정으로 연결시켜가는 부분들이 뭐 계산을 좀 한참 많이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좀 시간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평상시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의 도함수 f'x 그래프와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2차함수 gx의 g'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h라는 함수는 주함수의 차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같다 부분에서 이제 이항을 시켜서 만들어주는 식이니까 좀 hx라는 것은 이제 1하고 여기는 좌표, 요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군데서 근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h1이 또 0이다. 주어진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호, f5고 g 프라임. 자, 이제 hx라는 것이 fx 빼기 gx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h 프라임 x라는 것은 f 프라임 x하고 빼기 g 프라임 x 그거 그냥 미분에서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1부분이니까 오 h 프라임 x 되는 그 부분에 이제 0 되는 부분에 이제 1하고 그림에서 이제 여기 좌표를 좀 뭔지 모르는데 여기 뭐 이렇게 이런 부분 이제 두 가지가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우선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h라는 그래프가 이제 새로운 3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3차 함수 그래프 최고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3차 함수가 되는데, 자, h1이 또 이제 0이 된다는 얘기인데 1이 이제 극악가는 그래프니까 h라는 그래프가 아주 이제 교묘하게 만약에 이 좌표를 그대로 좀 이렇게 유지해서 이렇게 온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극악가는 형태에서 그려져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근이 되는 중근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좌표를 좀 모르겠고.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hx 그래프가 되니까 중분하고 이렇게 근 같게 되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h 프라임 x라는 것은 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간다면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됐습니까? h 프라임 x에서 이제 1이 근되고 또 이 부분이 근되는. 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들을 조금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과정까지 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방정식의 실근을 작은 것부터 근을 구하라. 와우. 그럼 이제 근이 뭐 3개가 됩니까? 자, hx 근되는 부분 이거 두 군데에다가 h 프라임 x가 근되는 것도 교묘하게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3차식, 2차식 해주면 최대 3개, 2개 해서 뭐 이제 5개까지도 생길 수 있는데 3개가 되는군요. 자, 아주 재밌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좌표들을 잘 모르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갈까요? 고민이 좀 될 텐데. 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는데 제일 큰 순서 따지는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순서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뭐 감마가 1 되는 거겠고, 자, 그러면 이제 뭐 감마라는 것은 베타에다 더하기 2니까 2차이 나라니까 이제 베타 이 부분을 또 마이너스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군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h 프라임 x라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근데 이제 hx가 최고차가 1이라고 좀 주어져 있었으니까 이제 미분하게 되면 3이 생길 거니까 여기다 계수 3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되겠고, 그러면 뭐 hx라는 것은 x 세제곱에다가 3x를 적분하니까 3을 적분하니까 3x가 되겠고 플러스 c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h1이 또 이제 0이 돼야 되니까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c 이 부분이 0 돼야 되는 거니까 c 값은 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hx 자체가 구해지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다. 됐습니까? hx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형태. 자, 됐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는 또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h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를 대입해서 8 마이너스 6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 결과는 4에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좀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되군요. 자, 문제에서 대신 제 주어진 정보들을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느냐 이런 내용이니까 그 부분들 좀 자, 어떻게 이용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요. 문제에서는 뭐 hx를 이렇게 뭐 늠름하게 빼기 하는 형태인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 이제 fx하고 gx하고 이제 같다 이런 형태에서 이걸 좀 이항시켜서 좀 정리한 그런 모양 형태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두 함수가 만나는 좌표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함수가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미분에서 이런 식이 되겠다. 또 역시 같아지는 부분 찾으면 금방 그래프에서 이렇게 만나는 교점 부분이니까 그 부분 이제 표시해 갈 수 있는 건데,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두 함수 둘 해서 봤을 때 이제 그래프 개형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때 이제 뭐 h1이 0이다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이곳 1하고 겹쳐서 이제 그래프 개형. 와, 요 부분에서 그래프 모양 이렇게 설정하는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거 중근 갖는 이런 형태의 모양. 그 다음에 이제 f 프라임 x 큰 모양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큰 틀은 이제 알파 베타 개념 설정해가는 자 주어진 내용을 좀 정리하는 이 부분이 필요하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게 되면 이제 문제에서 또 주어진 정보에서 관계식 되어 있고 그 부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처리해가는 그 절차 보여드렸는데 자 사실 이제 우리가 3참수 공부를 좀 더 이제 좀 정밀하게 평상시 했다면 이렇게 이제 중근 갖는 이런 형태의 부분이 있을 때 이 근하고 물론 이제 이 관계에서 이 부분 이제 마이너스를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극대 극소 만나는 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특히 이제 접할 때 이야기죠. 이 가운데 부분 이렇게 좀 자르게 되면 요 좌표 여기 길이들이 생기는데 자 이런 간격들이 1대 1대 1이 된다. 뭐 이 간격이 좀 같아지는 이 성질을 좀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이제 이 값 자체를 굳이 이제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이 좌표를 두 개를 이제 아는 거니까 알파도 알아서 사실은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이제 이 부분에 처리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부정적분 형태의 적분상수 C에 해당하는 부분들에서 뭐 자연스럽게 풀어갔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HX 구해가는 이 과정, 자 제가 좀 어떻게 좀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수직 처리를 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 또 눈여겨 보시면 보탬이 되겠고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역시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좀 상상하는 과정이 문제의 뜻을 이제 얼마나 잘 파악했느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 자, 그 정리한 부분들 자 조금 이제 긴 식 속에서 정리한 거니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습하고 또 복습해서 좀 확실하게 알아가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 값이 줘져 있는데 0보다 작은 곳에서는 그 값을 갖지 않겠다. 그 값을 갖는 이야기면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극값 갖는 좌표 미분해서 알아봅니다. 3x 제곱 2배의 a-2x 플러스 앞을 4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a 플러스 4를 좀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0보다 작은 곳에서 즉 이 부분이 3차 함수가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미분한 f 프라임 이 부분이 이제 근 갖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값을 갖는 좌표가 되는데 이렇게 이르되는 이 근이 0보다 작은 곳에서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호호호.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애초에 이 f 프라임 x 그래프가 근 갖는 부분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중근을 가져도 우리가 이제 계속 증가해 가는 거니까 애초에 d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모양이면 뭐 범위 0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성립하겠고 둘째는 이제 근 갖는 부분들이 있는데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되니까 0보다 큰 곳에서 이렇게 존재하면 되겠습니다. d가 클 때는 0보다 큰 곳에서 존재하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파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먼저 판별식 d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a-2의 제곱 빼기 3배의 a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 a 제곱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a 되겠죠. 플러스 4 마이너스 12 8 이렇게 된 거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인수분해가 잘 됐습니다.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무조건 이 부분들은 자 성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뭐 t가 이제 0보다 크다를 해야 될 거니까 뭐 이 부분 이제 범위 표시를 그냥 곧바로 해보면 되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제 8보다 크다 이런 범위에서는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근이 이제 주어진 이 f 프라임 x의 근이 다 이제 양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살펴야 될 것이 뭐가 있죠? 판별식들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대칭축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좀 붙어야 되겠죠. 대칭축을 붙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2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겠고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생기겠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생겼으니까 현재 공통범위는 여기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또 뭐 해야죠? 함수 값이 또 0보다 커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함수값 해주면 이제 f 프라임 0이니까 a 플러스 4가 되겠고 이게 이제 0보다 크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다니까 또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또 범위가 생기겠네요. 됐습니까? 하하하,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그 값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렇게 됐으니까 잠시만요. 제가 좀 산수해서 이 부분 좀 잘못 옮겨 적었습니다. 그러면 범위 표시가 잘못됐는데 이와 이게 또 뭐죠?
잠시만 죄송합니다. a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마이너스 이 부분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지우기 a 값이 2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와우, 2보다 작다. 큰일 나겠습니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호, 이럴 수가. 됐습니까? 이거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공통범위 이곳이었는데 자 최종 공통범위가 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되겠군요. 오호. 자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 다음에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우. 되죠? 그럼 이제 이 두 부분은 이제 합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범위가 연결되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에서 최종 답을 구해가는. 다행입니다. 중간에도 좀 발견이 돼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해달라.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사실 이거 다 쓰고 싶지 않은데 대칭 구조가 되니까 지워졌고, 그다음에 4, 5, 6, 7 이런 부분이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계산 결과는 그럼 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얼마가 되는 거요? 이것도 왜 이러죠? 8도 안 썼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되면 10이 되겠고, 여기 15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20 되니까 결과가 얼마가 되죠? 30 되겠습니다. 마음이 좀 급했나 봅니다. 자, 30에서 이제 답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인데, 자, 과정 자체를 보게 되면, 자, 문제 자체가 이렇게 값을 갖지 않는다 돼 있으니까 맨 처음에 이제 이론 만들어 놓은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F'에 대한 정보다. 원래 3차함수 돼 있을 때 미분에서 F' 요거 근되는 부분들이 극값 갖는 좌표고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F'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 애초에 그래프 자체가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부분은 계속 증가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극값 갖는 좌표가 아예 범위에 상관없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 그래서 저 이제 범위 처리해서 깔끔하게 좀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값을 갖는 좌표가 존재할 때 그 극값 갖는 좌표는 이제 양수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고1 과정에서부터 했던 2차 함수가 양수근을 가질 수 없고,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해서 기본 범위 표시했고요. 범위 표시는 이쪽이 D 0보다 작다를 좀 이용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가볍게 끝났는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 대칭축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을 한다는 거죠. 대칭축. 식을 좀 잘못 옮겨져가지고. 자, 대칭축에 의해서 범위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 물론 이제 F' 0이 해당하는 거죠. 함수값 0보다 커야 되는 두 가지 정보에 의해서 범위 생긴 부분. 그래서 둘을 또 범위 합쳐서 최종 범위. 자, 절차가 좀 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론 정리 자체는 자, 식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난 건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이론 정리 부분은 끝이 난 건데, 이 끝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다시 정확하게 이제 그 범위에 해당을 구해가는 과정. 계산이 조금 길어지는 거니까 또 집중력도 발휘해야 되겠고. 됐습니까? 집중력 발휘해가지고 실수 없이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최고창의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값까지 돼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최고차 계수가 의 절대값은 잘 모르지만 함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gx, hx 그래프를 요걸 좀 적분한 거를 gx, 두 개를 또 함수를 또 곱하기 한 걸 hx로 주어져 있습니다. 재밌는데요. 오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g'x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fx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최고차가 음인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값을 갖는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하고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자, 대략적으로 이제 gx 그래프를 좀 알아보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 hx라는 것은 또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이 곱하기 부분들은 좀 정이 안 되니까, 자, 문제 좀 풀어가면서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gx는 극대값은 양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간에 0이 이렇게 있겠고, 자, 문제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g0을 또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g0은 인테그랄 0부터 0까지니까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축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g1이라는 것은 좀 양수로 좀 올라가는. 자, 그렇죠. 이제 적분을 이렇게 해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 넓이만큼에 대한 함수값 되니까 극대값이 이제 양수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h 곧바로 미분 들어가야 되나요? 와우. hx 자체가 지금 fx하고 gx를 좀 우리가 이렇게 곱하기를 해달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h 프라임 x라는 것은 이제 미분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f 프라임 x에다가
gx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fx 곱하면 g 프라임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무엇을 알아보겠죠? 0을 알아보라겠죠? h 프라임 0을 알아보라는 얘기는 f 프라임 제로, g 제로 되겠고 f 제로 그 다음에 뭐죠? g 프라임 제로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기본적인 여기 g0 이꼴 제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제로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무조건 0이 되는 거고요. 이제 뒤 부분만 좀 알아보면 되겠죠. 자, f0 문제에서 보게 되면 그래프 주어져 있는데 f0이라는 함수 값은 이제 양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양수 오케이. 플러스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G 프라임 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 뭐 그래프 자체가 이제 뭐 그림을 보려도 이제 이게 이제 G 그래프가 될 때 0 부분에 있어서의 자는 뭐죠? 그래프가 이제 증가를 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것도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결과는 뭐가 되겠다? 플러스가 되겠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H 프라임 제로는 이꼴 양수다라는 이 이야기가 써져 있는 니은은 맞는 말이다 되겠습니다. 5화 됐죠? 자, 근데 또 디귿은 뭐죠? 열린 구간에서 이것이 극값을 갖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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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는요 H 프라임 1을 한번 또 조사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F 프라임 1에다가 G 1에다가 더하기 F 1에다가 G 프라임 1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에서 그래프를 보니까 함수값 F1이 0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뒤쪽 부분이 이제 0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러면 H 프라임 1은 어떻게 될까요? H 프라임 1을 해야 됐을 때, 자, 이 부분에서 이제 1일 때 값이 지금 이 그래프 F에 이제 지금 이제 이걸 또 다시 그래프가 되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F. 그래서 F 프라임 1 이 부분이 당연히 이제 감소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G1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1일 때 요 함수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때. 그렇죠? 여기 이제 넓이만큼의 이제 함수값을 갖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G1이 양수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와, 그래서 H 프라임 1이 뭐라는 걸 한다. 0보다 작다는 걸 아는 거죠. 됐습니까? H 프라임 제로는 양수, H 프라임 1은 음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H 프라임 X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수값 0일 때는 양이 되겠고, 이거 좀 거꾸로 쓰면 안 되는데. 0일 때는 양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1일 때 값은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통과를 하다 보면 당연히 글 존재하겠죠. 자, 이 부분이 이제 해서 이제 그 사이에 0 되는 값이 존재하겠다 해서 이제 처리해 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와우 사이값 정리 형태 그죠? 오. 자,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기억니은 디귿이 모두 맞아떨어지는 자, 이론들이 좀 다양하게 좀 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조금 수월했던 것 같고요. 그 값이 양수입니까? 이 부분이니까.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디죠? 이렇게 관계, G 프라임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최고차가 음인 그런 모양이니까 이렇게 3차함수 그래프 그리고 됐습니까? 0일 때 0이라는 또 함수값 이용해서 자, 1일 때의 극대값이 이제 양이다. 이런 부분 처리해 간 거니까 뭐 기억은 좀 무난했고요. 다음은 미분을 통해서 한 이 식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값을 이제 대입해서 이제 부호를 판별하는 거니까 또 무난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디귿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와우, 이런 이제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뭐 그래프를 뭐 완벽하게 그려가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무엇을 이용했죠? 와, 이렇게 이제 값 있으니까 미리 조사한 니은이 있으니까 디귿에 이제 이런 함수를 또 이용해가지고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그 사이에서 근이 존재해 하는 자, 이렇게 좀 사이값 정리 형태를 좀 써서 처리한 이 디귿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순간순간 주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유유적절하게 좀 잘 써서 대처를 하느냐. 제가 이제 설명 드리니까 그럴싸하게 설명이 됐네 이렇게 되겠지만 시험 장소에서 이런 부분들 하려면 평상시 학습을 진짜 철저하게 좀 잘 해야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니까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습도 철저하게 잘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거, 1에서부터 3까지 적분한 거 연결되어 있는데 요건 또 뭐죠?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와, 범위가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적분 범위만 좀 살펴볼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런 부분하고
1부터 3까지 적분한 범위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자, 이 부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더하기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면 범위가 좀 합쳐져 있는 거죠. 이런 결과들이 같다. 이렇게 이용해서 풀게 되게 되면 이제 지워지는 거니까 이쪽 부분이 이제 0이란 뜻이고 또 이렇게 풀게 되면 뒤쪽 게 지워지니까 0이란 뜻. 그러니까 결국은 자, 주어진 식을 좀 잘 살펴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이 결과 0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fx dx 이 부분도 역시 또 뭐다? 0이다.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사실 뭐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이 참수 최고차가 0이니까 이 참수를 이렇게 그려가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0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갔을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사실 상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쪼개지면 이제 이렇게 좀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에 대해서 0이 된다 뜻이고 마찬가지로 중간에 또 나중에 이렇게 3 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대칭 구조 이런 형태로 또 3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뭐 대칭축이 당연히 이제 뭐 1이 돼야 되는 이런 형태. 즉 fx를 구해갈 때 최고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제곱이 되겠고 대칭축이 1이라는 정보들을 좀 식에서 좀 빨리 캐치를 하셨다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 하나만 더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입하고 대입해서 산수 뭐 그렇게 할 때는 지금 x 제곱 더하기 ax bx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될 문자가 두 개가 되는데 이 주어진 성질을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잘 살피게 되면 이제 뜻에 좀 잘 파악하게 되면 문자 하나를 좀 더 맞아 찾는 거죠. 그럼 산수 과정을 대폭 줄여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요거 하나만 좀 하시면 되겠죠. dx 이 결과가 자, 그렇게 되면 또 이 부분도 재미나게 또 처리가 될 수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뭐 짝 두 배 0부터 1까지 짝수 부분의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어차피 0이니까 자, 2는 지금 계수는 필요 없는 것 같고 3분의 1 플러스 c는 이꼴 채로 처리해서 c 값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fx를 구해야겠군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서 함수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수식을 구했는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죠? f2요? f2 알겠습니다. 4 마이너스 또 이제 뒤에 값만 또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부호까지 처리해야 되죠. 자, 그럼 답은 이제 마이너스 3의 1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계산이 좀 더 길어지는 건데 계산을 또 얼마나 좀 잘 줄여가느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나와 있는 거, 자,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뒤에 함수가 전부 fx라고 해서 이제 범위 형태만 좀 써서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들이 이렇게 얻어졌고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fx를 이렇게 식으로 놓게 되면 산수에서 풀어가려면 이제 적분에 의해서 식을 좀 만들어내야 되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이 참수라고 했으니까 그늘만 이렇게 갖는 모양이니까 그래프 모양을 그리고 주어진 정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 각각 0이 되는 부분 0이 되는 부분 자, 이런 형태니까 그래프가 이래 정해서 대칭 구조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빨리 만들어니까 미지수를 이제 줄여가고 그렇다면 산수도 편리한 아무래도 1, 3 숫자가 커지는 것보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에 대한 해석 부분, 그 다음에 그 해석에 의해서 그래프 모양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산수를 또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 자, 다양하게 이제 문제에서 풀어야 될 그런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아주 재미있고 또 제법 의미를 조금 갖춰져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2번입니다. 두 상수 AB에 대하여 함수 fx가 이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형태 두 개의 함수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고 적분한 결과가 주어져 있을 때 FA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먼저 그러면 연속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에 이제 우극한 이렇게 되면 이제 주어진 값에 1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좌극한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곳에다 1을 대입해 주니까 b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나요? 우극한 좌극한 이 부분이 같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a-b는 이꼴 4라는 관계식이 좀 이렇게 좀 하나 얻어졌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좀 주어진 식 적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간이 1에서 나눠져야 되니까 0부터 2까지 fx, dx 이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는 0부터 1까지 이때 함수식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 제곱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 자, 1보다 작을 때 함수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1보다 클 때의 함수식 해서 계산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이 좀 길어지니까 좀 집중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0부터 1까지 당식적 분할 때는 계수만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b 처리해주면 계산이 끝났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ax 해서 계산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b 뒤에 것까지 계산할 때 뭐 천천히 볼까요? 그래도 그렇게 계산을 해놓는 게 좋겠죠. 3분의 5 이렇게 계산 좀 해놓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2를 쓰면 되겠고, 여기다 2를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죠. 역시 계산해 놓을 필요가 없었는데 저거가 돼서, 자, 빼기 되겠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죠?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계산해서 a 나오면 되겠고, 됐습니까? 다음 이제 b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죠? 이게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고, 자, 그러면 사실 이제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이제 아까 이제 이 2하고 마이너스 2 소가 되니까 마이너스 3번 이렇게 처리되니까 계산 결과 6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전체적인 계산 결과가 얼마였다? 라고 문제가 좀 나온 거죠. 마이너스 6분의 11이다. 6분의 11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된 것 같습니다. 자, 글이 되게 되면 이 계산 결과를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현재 a 플러스 b 플러스 부분을 플러스 6분의 1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6분의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2 처리되는데요. 자, 알겠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는 이꼴 좀 처음 관계식에서 4라고 나와 있었죠. 자,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좀 거의 다 얻어진 것 같습니다. 자, 두 식을 더하기 해주면 이 a 값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죠. a 값은 1이 나왔고 a 값이 1이라면 b 값은 마이너스 3 해서, 자, 값을 알아갈 수 있는, 이제 식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f a b를 구해 달라라고 했는데 a b를 곱하기 해주면 이제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3 그러면 1보다 작은 형태의 함수식에다 대입을 해야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였죠? 결과 플러스 b였죠. b 값. 그런데 이제 b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우와, 숫자가 또 이렇게 또 갑자기 커져갑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마이너스 24 이런 형태에서 답이 되겠군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참 계산을 많이 한 건데. 자, 이론 틀에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중요하게 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이 사용된 게 없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우극한이었죠. 우극한, 좌극한 한 결과가 같아야 돼서 관계식 하나. 그 다음에 문제 주어진 거. 근데 이제 이게 부분이 이제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건 시간 싸움이죠. 시간 싸움. 와우. 해서 계산해서 관계식.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개 연립해서 값 찾고, 그 다음 이제 값 찾아서 그 다음 정리하고. 그러니까 사용된 이론 자체가 그렇게 이제 많이 이용된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연습이 되어 있다면 무난히 풀이 또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22번 마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어서 2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곡선과 Y축, 그 다음에 y값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a값이 양수라고 했죠. 저 함수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x를 그래놓 동통으로 그러면 이렇게 처리돼. 알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려줘서 a값 처리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요. 축을 좀 잡고 됐습니다. y축도 이제 관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얼마가 되죠? 얘가 이제 2분의 a가 되겠고, 2분의 a를 대입한 값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더하기 2분의 a제곱 처리해주면 이제 4분의 a제곱 되는 거니까, 자, 꼭지점 좌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4분의 a제곱이 되는데, y값이 4분의 a제곱 이렇게 하니까,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아주 특이합니다. 이쪽 부분을 좀 구하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넓이 자체가 이렇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 넓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뭐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 넓이에서 곡선 넓이를 빼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곱하기 해주니까 8분의 a 세제곱에서 빼기 인테그럴 0부터 2분의 a까지.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dx를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8분의 a 세제곱은 써져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줄까요?
이 부분은. 자, 지금 이렇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 알파 베타 이렇게 돼서 이런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6분의 a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6분의 a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그 부분에 이제 절반이니까 2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대칭축 부분이니까. 그리고 최고차 계수에 마이너스 1 돼 있으니까 이제 절대값 씌워서 1이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럴싸해졌죠? 그러면 이제 8분의 1에서 12분의 1을 빼는 이런 형태의 a 세제곱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24분의 2다. 그러면 이제 24분의 a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지금 문제 얼마 되죠? 3분의 64다. 이렇게 좀 나온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8이 되겠고, 그러면 a 세제곱이 8 세제곱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러면 a 값이 얼마다? a 값이 8이다.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대단한 건 없는데 기존에 하던 부분에서 이제 살짝 좀 방향을 비틀어 가지고 살짝 조금 당황스럽게도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곡선하고 x축이 이제 일반적인데 y축, 그 다음에 이제 y는 이런 값해서 와우 둘러싸인 부분에 이런 형태의 넓이를 이런 부분을 가르쳐 준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살짝 아이디어 내는 겁니다. 뭐 사각형에서 밑에 이제 곡선 넓이를 빼겠다. 대신 이제 이 곡선 넓이 구해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을 이용해서 좀 효율적인 처리를 해야 좀 계산 속도가 조금 붙겠죠. 됐습니까? 자, 아이디어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조금 낯선 거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 이제 경험 축적을 좀 통해서 효율적으로 좀 잘 처리해 가는 과정 연습을 통해서 이제 극복하면 되겠죠. 자, 23번 잘 이해됐길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4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오호, 재밌는 관계군요. 요 좌표보다 요 좌표지만 이제 x 좌표가 3 차이 나는데 이만큼씩 좀 더 커져간다 이런 뜻이 된 것 같고, 자, 적분을 열심히 했더니 0이다. 요 해석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그래프 모양을 조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함수값 여기 이제 x-3일 때의 좌표값이 있다면 이만큼 3만큼 더 간 이때 x일 때의 좌표는 이거보다 높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큼이 더 올라간 이런 좌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그려가면 똑같이 이렇게 그려가야 되겠죠. 와, 그래도 또 3만큼 더 간 이 좌표는 또 이만큼 더 크게. 근데 그래프가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연속이 되는 거니까 여기 또 연결이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형태가 좀 반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 뜻이 된 거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0부터 6까지니까 요게 지금 0, 3, 6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넓이가 정적분한 결과가 0이라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야 되는 거니까 이쪽 부분이 플러스 쪽이 돼야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쪽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함수값 차이는 2가 나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뭐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좀 그려져야 되는 거죠. 3에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단순화시켜 가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2였으니까 3의 됐습니까? 이 넓이가 3, 여기가 3 이렇게 처리되니까 상쇄돼서 0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 이런 형태로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이제 두 개를 결합시킨 이론 뜻을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자, 3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계속 구해가게 되면은 자, 48이 될까요? 이런 얘기인데, 와, 그럼 좌표를 좀 찾아가야 되겠죠? 자, 0, 3, 6, 9, 뭐 12,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칸씩 좀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연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연결을 좀 해야 되니까 두 칸씩 올라가는 거니까 뭐 대략적으로 그냥 직선을 보면 이제 간단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좀 사실 좀 더 크다 작다 표현돼야 되는데 연결돼야 되는 거니까.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두 칸 또 올라가고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고, 두 개가 더 있고 올라가서 그려야 되겠고, 뭐 더 해볼까요? 지금 요즘 생기는 부분이 6 이렇게 되는데 18에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자, 그러면 또 더 생기고 또 저 생겨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15에 18까지 또 가야 되나요? 6, 6, 6 이쯤은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면은 36에다가 이곳이 3이 생기는 거니까 3이 하나, 둘, 셋, 4개면 12. 됐습니다. 자, 여기 15까지 3부터 15까지 적분을 좀 해가면 그 결과가 48이 돼가는 그런 형태. 그래서 15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해석을 이제 좀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해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와, 두 칸씩 더 커져 가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뭐 사각형 모양 이만큼 형태의 공백 기간 위에다가 이쪽에서 그렸던 부분을 이제 똑같이 좀 그려달라 뭐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제 넓이가 좀 커져버리면 이 부분이 이제 커져버리면 이제 오른쪽에 해당하는 넓이가 0입니다. 이런 부분이 만족이 안 되죠. 자,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오른쪽 부분이 이제 더 이 아래 부분 넓이보다는 더 커져가게 되는 거니까 됐죠. 자, 상쇄되든가 절반 형태의 부분으로 넓이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중간에서 혹시라도 조금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상세 이런 형태 돼 가지고 여기 자체는 여기 자체는 이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3이 돼야 되는 그런 형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했을 때 이제 이쪽에 3333 넓이가 이렇게 처리되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이렇게 채웠던 이 부분의 이제 넓이가 3에 2해서 이제 이곳이 6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6이 뭐 이렇게 축적돼 가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넓이 그래프 모양 이 부분은 또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좀 상쇄되는 이런 형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넓이가 3이 된다는 이런 판단도 정확히 잘 해야 되는. 자, 주어진 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해석해서 풀이를 진행하느냐 그런 형태의 취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재미난 표현이 나온 건데 참 이해를 좀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 거니까 복습 또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2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A가 A라는 것은 여기 절대값 된 부분이군요. 1부터 3까지 넓이를 좀 구해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A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적분하기가 힘들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절대값 그래프 이렇게 되는데 적분해야 될 구간 길이가 2가 된다면 와, 근데 이게 지금 절대값 플러스의 길이가 1이거든요. 이 길이가 뭐 다른 곳에서 이것이 그냥 만약에 A가 여기 1이라고 치면 2가 되면은 2가 이렇게 되더라도 이 넓이가 지금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넓이가 3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 지금 꺾여져 있는 부분들이 이 범위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범위 안에 이곳에 1부터 3까지 되는데 이렇게 A가 있다? 넓이는 뭐 더 줄어들죠? 이만큼도 채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저 A라는 부분은 1보다 좀 전혀 다른 형태니까 이렇게 중간에 부분 이제 뭐 혹시 1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됐습니까? 1부터 3까지 해서 요 넓이는 2가 되겠고 중요한 것은 3이 되려면 요 아래 넓이가 1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격이 2가 되니까 여기 높이가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형태. 혹은 그러면 이제 반대 부분도 되겠습니다. 반대 부분도 이렇게 그려가서 여기가 이제 3이 되겠고 여기가 1이 되면 넓이 2에다 1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높이 자체는 또 똑같이 2분의 1. 자, 이런 두 가지 문제 형태. 그럼 A 부분이 이곳과 이곳이 된다는 얘기인데 높이 자체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뭐 이게 지금 길이가 일자리니까 여기 2분의 1 빼니까 이제 2분의 1이라는 좌표하고 이곳은 2분의 1을 좀 더하게 했으니까 2분의 7이라는 좌표. 됐습니까? 그럼 다 구했습니다. 굳이 뭐 인테그랄을 쓸 필요가 없는데요? 오호. 됐습니까? 이 직선 모양만 잘 살피면 되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구해달라. 됐습니까? 4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했군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알파 값이 2분의 1, 2분의 7 이런 형태의 좌표를 처리해 주는 거니까. 되죠? 자, 그렇게 하면 계산적으로 얼마가 되겠다? 7이 되겠다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은근히 뭐 적분까지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좀 시간이 걸리겠다 그랬는데 뭐 뜻하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3을 질문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군요. 자, 일단은 절대값 부분에 들어있는 이 직선 자체가 기울기가 1인 형태니까 x의 증가, y 증가 부분이 이렇게 똑같아지는 부분이라서 자, 이곳이 2가 간격이 이제 2인 거죠.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면 위도 이제 간격이 똑같이 2가 돼서 그럼 이제 넓이 자체가 2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보다는 넓이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A가 이렇게 안쪽이 되면 이런 그림을 쓰면 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같아지는 좌표도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것은 1, 3돼 있을 때 직선 자체가 이 부분이 A가 돼서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모양 돼야 되겠죠. 꺾어서 올라갔을 때 이곳에부터 넓이 근데 위에는 이미 고정돼 있으니까 넓이 3을 만들려면 이만큼 그리고 여기 좌표가 얼마였다 2분의 1이었다 반대 과정도 다 한 번 더 됐습니까? 자, 문제의 뜻을 해서 자, 그러니까 여기 또 간격 자체가 2분의 1 돼서 이제 이쪽 좌표 됐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한 거니까 알파 베타 값이 이제 얻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해석을 이제 또 정확하게 잘 해서 뜻밖을 풀어가는 거니까. 자, 계속해서 좀 이제 재미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캐치해서 풀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6번입니다.
두 다항식 fx, g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식을 만족한다. 자, 이건 뭐죠? 요거. fx는 자, 이거는 이제 y축 대칭 이렇게 되는 일명 우함수군요. 자, 요 부분은 gx라는 것은 원점 대칭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다항식이니까 요 부분들은 좀 쉽게 생각하면 짝수차로만 구성이 되는 거겠고, 요 부분은 원점 대칭이니까 홀수차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특징이 되는 함수 됐습니까? 자, 근데 hx는 또 곱하기 했습니다. 와우. hx라는 것은 그럼 fx하고 gx를 이제 곱하기 한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제 곱하기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가 되죠? 홀수차로만 구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즉 원점 대칭이 있는 특징이 있는 자, 그런 형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와, 또 이 부분이 또 이거 계속 들어가네. h 프라임 x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h 프라임 x는 그러면 또 뭐가 되죠? 자, 원점 대칭인 그런 함수 홀수차 부분을 미분하니까 짝수차가 되니까 자, h 프라임 그러면 더 다시 y축 대칭인 그런 함수가 되겠다. 해서 결과를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주 재미난 형태. 뭐 이게 좀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에 대해서 뭐 완전 하이라이트 같습니다. x 플러스 1에 h 프라임 x dx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자, 이 부분들은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x h 프라임 x 이런 부분하고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h 프라임 x dx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역시 이 부분 이제 원점 대칭 이 부분이 또 x 자체가 이제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부분이 아니죠. x 자체가 원점 대칭이니까 둘을 또 이제 곱하기 한 이 함수가 또 이거 뭐죠? 원점 대칭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 그렇게 되게 되면 이 계산 결과가 0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2배의 0부터 4까지 h 프라임 x dx 이런 형태의 이제 결론이 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결과가 이제 1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결과가 12.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하면 되죠. h 프라임을 적분하면 그럼 hx가 되겠습니다. hx 해서 0부터 4까지 계산 결과는 또 나누게 해주니까 6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h4 마이너스 h0 이렇게 된 결과가 6인데 h0는 또 뭔가요? h라는 함수가 애초에 뭐였죠? 홀수차로 되어 있는 원점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또 h0가 또 제로가 되겠습니다. h0가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h4 이 계산 결과가 얼마다? 6이다 해서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는 와, 이거 지금 뭐 계속 원점 대칭, y축 대칭을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결론 나는데요. 정신 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자, y축 대칭, 자, 원점 대칭. 둘을 곱하기 한 것은 그래서 다시 뭐다? 원점 대칭인 함수다. 그러니까 미분하면 y축 대칭이다. 결론돼 있고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함수 자, 이제 곱하기 돼 있는 부분하고 이제 둘로 이렇게 좀 분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됐습니까? 자, 결론 좀 낸 이 부분들을 그래서 또 다시 x라는 것이 또 원점 대칭이니까 이 안쪽에 있는 부분도 큰 틀에서 y축 대칭과 원점 대칭 곱하기해서 원점 대칭 그러니까 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해 간 결과는 이 부분이 이제 0으로 처리가 돼서 뒤에 부분 계산한 결과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 짓죠. 됐습니까? 뭐 함수가 주어지지 않아도 이제 부정적분 형태를 해서 이제 계산 들어가는 그런 형태 틀이니까 아주 교묘하게 좀 잘 처리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다시 한번 좀 살펴보니까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냥 재미있는 그런 문제 형태군요. 자, 근데 이제 풀이 중간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 자, 좀 정신 차리고 좀 풀하게 되면 뭐 그리 어렵지 않게 또 해결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자, y축 대칭, 원점 대칭, 성질 그 다음 이제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그 과정도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돼 있는 부분 좀 적절하게 좀 잘 이용해서 풀이 진행하면 또 쉽게 끝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7번이고 영생고 시험 문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개수가 무지 많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시간 내에 풀이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거니까 집중력을 높여서 여러분들도 학습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뭔가요? 제곱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양수인 3차 함수. 그 다음 실수 k에 대해서 g라는 함수는 또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는데 또 절대값까지 그려야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F라는 함수는 또 좀 원점 대칭이 또 나왔습니다. 원점 대칭.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뭐 홀수차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어떨까요? 홀수차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먼저 문제 풀이에 필요만 써보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 함수. 그럼 이제 H라는 그래프를 좀 대략 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려서 원점에 대해서 fx 자체가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걸 좀 평행이동해서 좀 살짝 올려야 되겠습니다. 자, 올린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쓰게 되면 평행이동이 좀 돼 있다라고 하고 k를 먼저 일단 좀 양수 좀 하죠 뭐. 그럼 이제 x축이 이런 식으로 좀 와서 그래프를 꺾어 올려야 되는데 됐습니까? 자, 꺾어 올려간 부분 이제 범위 좀 나눠지겠죠. 꺾어 올라간 거니까 꺾어 올라간 그래프를 좀 살짝만 좀 상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또 올라가 있고 뭐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이런 모양들 살짝 상상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색깔 된 부분들은 fx 플러스 k에다가 이제 절대값 된 그래프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걸 이제 gx라고 했는데 이런 걸 풀어라 이런 얘기는 그럼 뭐죠? 이건 이제 gx는 이꼴 k라는 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죠. 와, 그럼 여기다 이제 k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아하, 그럼 이제 평행이동을 해두면 이제 여기가 0이 되면 여기가 k가 되는 거죠. k가 돼서 만나는 근이 5개가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모양이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극값 부분이 그러니까 이 극소 부분의 절반 정도만큼을 평행 이동해야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딱 만든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모양 대충 감 잡았습니다. 자, 근데 g 프라임 이런 함수를 미분해서 0 되는 부분은 이제 극각 갖는 좌표니까 극각 갖는 좌표는 또 어디가 되죠? 그럼 뭐 이렇게 꺾어져 있어도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이쪽 부분이 이제 애초에 이제 마이너스 1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원점 대칭이니까 이런 좌표가 또 1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대충 모양들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이제 감을 잡았으니까 이걸 좀 교통 정리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뭘 풀어야 되죠? 자, 이것도 K에서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 요 근, 요 근, 요 근, 요 근, 요 근. 자, 요런 근들 하나, 둘, 셋, 넷, 5개 생긴 모든 근의 합을 또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내용 정리를 해서 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좌표를 좀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원래 함수 그래프 fx부터 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원래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돼 있는데 극각 갖는 좌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가 플러스 1이었으니까 f 프라임 x 그래프는 자, 우리가 이제 최고차 계수 자체는 잘 모르나요? 그럼 이제 a를 쓰면 되겠고 근데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3a 처리해서 x제곱 마이너스를 이렇게 좀 써놓으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 자체는 a 있고 집어넣어서 3 x 세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3x 처리되겠고 적분상수 c 부분은 이제 원점지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fx는 이 정도까지만 제법 많이 상상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곳에서 f2를 구하게 되면 2를 대입해 주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a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2a 이런 형태가 되겠고. 자, 근데 아까 지금 이 부분을 이제 평행 이동을 좀 해야 되는 거였죠. 평행 이동을 그런데 좀 꺾어져서 여기 접해야 되는 거니까 이만큼 평행 이동 돼야 되니까 a만큼 평행 이동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 k 값이 a 형태가 되겠습니다. k 값은 a 형태만큼 가야 되는 함수. 됐습니까? 자,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풀어야 될 함수들은 어떤 건지 좀 다시 한번 또 이곳에다가 그래프를 좀 다시 한번 좀 그려보게 되면 지금 이게 평행 이동돼서 축이 이렇게 돼서 함수가 이렇게 되는 함수였죠. 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음수 부분들은 이제 꺾어서 올려야 되고 뭐 그런 거 보면 좀 판단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생기는 근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애초에 대칭 구조 모양 형태가 되는 그런 근들이라서 뭐 가운데 부분 이제 0은 하나 좀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원래 그래프를 가서 좀 볼까요? 자, 이 원래 그래프를 먼저 좀 설명드려야 되는 건데요. 참. 원래 그래프 이렇게 돼 있는 모양에서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된 근들 중에 근들이 좀 생기는데 이 근하고 이 근은 대칭 구조가 되는 거니까 좀 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0이니까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요 근하고 요쪽에 생기는 근하고 요 두 개만 좀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두 개 부분 어떻게든 잘 처리할까? 그럼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문제에서 아까 그 모든 실근의 합이라고 했죠. 5개의 근이었는데 그 중에 3개는 뭐 더하기 해주면 0인 거니까 뭐 2개만 잘 찾으면 되는데 이미 또 하나는 찾았고 다른 부분들을 하나를 또 계산을 통해서 좀 잘 찾으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식을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함수 자체를 a의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된 함수를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을 쫙 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평행이동 함수인데 이런데 여기다 절대값을 붙여야 되겠고 절대값을 붙여서 그 다음에 이제 꺾어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만나는 이쪽 근 자체가 좀 꺾어 올려서 만나는 근이니까 그렇다면 꺾어 올리기 전 함수로 따지게 되면 이 부분이 뭐죠? 이게 a 부분이 아니라 이 값을 뭐라고 하면 되죠? 마이너스 a 해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원래 함수 그래프 평행이동만 하고 절대값 붙이기 전 함수 절대값 해서 a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원래 잡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참 이항시키면서 전부 다 a 공통이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요 형태의 근이 나머지 2개의 근에 해당하겠습니다. 됐습니까? 1, 0, 마, 3 이 처리되는데 무조건 1은 여기 좀 또 접하는 형태니까 중근 형태로 돼야 되겠죠? 중근 형태니까 1, 이거 그러면 인수분해 안 해도 되는데, 진짜. 1 근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근은 또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찾으면 되는데, 그래도 좀 확인 사살 해보겠습니다. 자, 1 해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당연히 0 되겠고요. 그 다음 또 1 또 되겠죠? 뭐, 2에서 이렇게 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돼서 두 근이 이제 마이너스 2하고 1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맞아 이 두 개의 근 요거까지 합하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나머지는 아까는 세 개는 이제 대칭 구조에서 0 될 거고 나머지 합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최종 정답은 5개의 실근의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해석도 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또 현명한 풀이도 해야 되겠고 마지막 문제가 또 자, 27번째 문제라서 또 시간도 많이 잡아먹었는데 또 문제까지 또 레벨이 좀 높아져 있는 거라서 만만치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까요? 최고차가 0이다라는 것은 뭐 별 문제였고 3차 함수 정도가 되겠고 원점 대칭인 그래프 홀수 차는 필요 없고 원점 대칭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그래프를 이제 평행 이동시켰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했는데 어떻게 해주면 5개 만나는지 그림을 좀 상상을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양이 우연찮게 좀 그려진 모양을 살펴봤을 때, 여기를 이렇게 이제 꺾어서 올린 이 모양 자체가 이제 여기 근이 돼야 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극소값 자체 이런 부분들이 원래 이제 x축에 가서, 그러니까 극소의 이제 절반 되는 모양 형태요. 이 부분이. 됐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한 이해. 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에 해당하는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정보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그 값을 갖는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들 이용해서 함수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원점치라는 거 적분상수 C가 0 되는 거에서 이제 함수 좌표를 이렇게 좀 찾아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함수값 나오는 걸 통해서 K값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도 센스 있게 잘 대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근 5개를 더해야 되는데 모두 다 푼 게 아니라 또 원래 함수의 성질이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해서 요 3개의 근의 합들은 자동으로 합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나머지 2개의 근을 찾아주겠다 해서 2근 찾는 거로 집중해서 풀이한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좀 참 효율적으로 좀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 매우 까탈스러운 요소를 담고 있으니까 자,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해서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번 영생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의 개수가 많은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인데 좀 여러분들 좀 집중력을 높여가지고 시험을 치러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자, 집중력 향상하는데 향상 시켜가는 그런 연습하는데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고 뒤쪽에 또 문제들 제법 모의고사하고 관련된 문제들도 다소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 학습을또 철저하게 잘 해서 효율적인 풀이도 좀 익혀가야 되겠습니다. 자, 제 설명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 보탬이 많이 됐길 바라면서 영생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